무기들은 주문한 후에 생산을 하고 가격도 딱 붙여놓고 골라가는 게 아니고. 골라가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수량이 시장에서 어떤 통계학이 지배하는 숫자 정도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정찰제 가훈처럼 써붙인 게 조국 근대화의 기수 자주 국바. 예. 제가 공호밖에. 우리 한국의 향후 방산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방산 수출의 최첨단 무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전투기로 얘기하면 뭐 F-35라든가 F-22 이러한 첨단 무기는 아직 저희들이 개발해서 수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예를 들면 저희 KF-21 현재 1차 시험도 성공하고 네. 뭐 이렇게 야간 비행도 성공하고 하는 전투 적합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장비들이 실제로는 시장에서 상당히 구매할 수 있는 시장에 수요가 존재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아프리카라든가 분쟁 지역에 있는 나라의 대부분 어떤 나라는 아주 국가 대 국가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내부 테러 세력이라든가 또 이런 단순한 그 재래식 전투를 수행하는 집단에서 이렇게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의 무기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비싼 장비를 사다가 싸울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뭐 새총이 필요한 곳에 대포를 들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미국의 어떤 그 장군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주 무기의 가성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방산 수출이 반드시 최첨단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예를 들면 이번에 드론이 넘어왔는데 저희들 뭐 전투기 출격해서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격하다가 사고가 난 적은 있죠. 그래서 적절한 무기가 다양하게 준비돼야 되는 것이 어디나 필요한데, 저희 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분포도는 주로 그런 자주포, 전차, 다음에 첨단에 약간 못 미치지만 첨단에 가까운 전투기, 그리고 훈련기,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에 우리가 이제 완성이 되고 양산 체제에 들어가서 이제 수출을 한다면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걸로 예상하는 KF-21도 네. 사실은 4.5세대. 그렇죠. 4.5세대. 5세대에 못 미치는 전투기인데 그래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지금 기대가 크고 또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지금 뒤늦게 합류 의사를 밝혀온 나라도 있어요. 폴란드가 최근에 폴란드가 그랬죠. 이렇듯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우리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첨단, 최고가 이 부분만을 이제 반드시 설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이런 무기 수출을 하면 저희도 그렇지만 옵셋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절충교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옵셋은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에 1,000억짜리 무기를 우리가 구매할 테니 대신 그 무기의 제작에 들어가는 부속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한국에 있는 어떤 걸 주고, 또는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기술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조건을 거래 조건으로 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뭐 폴란드도 보니까 현재 공장을 지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방산 수출은 국가 간의 어떤 무역 면에서도 굉장히 끈끈한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인력의 교류, 그리고 저는 하다 보면 우리 한국어 우리가 만든 교리, 이런 것들도 전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사적 연대감을 만들어내는데도 크게 기여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인도에 무관으로 근무하셨잖아요. 네. 인도에 K9을 수출을 했는데 지금 메이크 인 인디아 방식으로 수입을 해 갔어요. 이제 일단 초도 물량을 보내고 연이은 물량들은 현지 생산 방식으로. 이제 일부 현지, 그러니까 50%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체계 조립을 거기서 현지에서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무기, 외국의 선진 무기를 들여올 때 선호하는 방식이 그거였죠. 현지 생산 방식을 선호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었고, 수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KF-21 이런 전투기, 그리고 훈련기, 이 모든 게 실제로 미국의 어떤 특정 회사하고 같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배우는 게 많죠. 습득하는 게 많고,
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무기를 수출할 때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EL이라고 하는 엑스포트 라이선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기술이 발전하고 하는 것은 또 그렇군요. 명확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탄약, 소총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그 당시에 병기장교들 있지 않습니까? 병기장교들 선발해서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러니. 그분 들어와서 우리 풍산금속이라든가 하나 그 전신인 그 회사들 운영을 군인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기장교들이 그런 제1조병창이라고 하죠. 또 제2조병창 그런 창을 운영했었는데 그게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서 현재 우리 방산업체들의 출발점이 되었죠. 나도 소시적에 이렇게 다듬질하고 기계 돌리고 밀림 머신 돌리면서 우리 앞에 크게 가훈처럼 네. 써붙인 게 네. 조국 근대화의 기수 자주 국방. 예. 제가 공업학교를 나갔거든.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당시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뭐 우리 공고가 세계 기능공 경연에 나가서 기능 올림픽에 나가면 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제패하고 오곤 했죠. 우리 손기술이 좋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우리 좀 주춧돌을 놨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인력들이 바탕이 되어서 경쟁력을 갖는 무기들을 생산해내고 있고 세계가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방위산업에서 어려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 이렇게 무기를 생산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도 무기가 시장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자동차라든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용 장비들과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는 무기들은 주문한 후에 생산을 하고 가격표 딱 붙여놓고 골라가는 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수량이 시장에서 어떤 통계학이 지배하는 숫자 정도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정찰제가 아니구나. 우리도 전차가 뭐 1000대, 2000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000대, 2000대를 운영해서 유의미한 통계를 뽑아낸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느 부위가 주로 고장이 나고 어떤 수리 부속이 많이 필요하고 하는 것을 유의미한 통계로 뽑아내면 사전에 예측해서 그런 부속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정비하고 수리 부속을 갖추는데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규모가 작은 나라일수록 이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돼서 운용유지 아까 말씀하셨던 후속 군수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최근에 그 동티모르에 대사를 하시던 분이 돌아오셨는데 네. 저희가 그 나라에 해군에서 쓰다가 지금은 퇴역한 조그만 군함 2정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뭐 고장이 너무 나서 도저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배보다 100법이 더 큰 꼴이 되죠. 정비비가 더 비싼 겁니다. 수리 부속을 들고 가서